지금 이 시간에는 이제 그 평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평간을 우리가 칠살이라고도 하거든요. 이 평간을 왜 칠살이라고 하냐면은요. 이거는 이제 일곱 번째의 살이라는 뜻이에요. 그 칠살이. 그럼 이제 그 예를 들자면 갑을, 병정, 무기, 병신, 임계, 이렇게 이제 그 십간이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갑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금극목 하면서, 이것이 이제 평간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평간이, 일곱 번째가 치고 들어온다. 그래서 이제 이게 칠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을도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죠? 자, 이렇게 금극목 이렇게 치는 형국이죠. 그 다음에 병화는 임수가, 정화는 개수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일곱 번째에 치고 들어오는 거를 우리가 칠살 이렇게 해서 칠살은 일곱 번째다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평가는 남자한테는 이제 자식이 되고, 그 다음에 백모, 조부, 사촌, 형제,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남자한테는 자식이 된다는 얘기는, 그 남자한테는 자기가 이제 그 책임져야 될 것이 자식이죠. 그죠? 저 그렇기도 하지만 또 이제 예를 들면은 내가 이제 병화로 태어났을 때 나한테 임수하고 계수는 나를 치고 들어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건 이제 평간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정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남자는 자식이 자기 모양을 만들어 준다. 자, 이러한 의미로 이게 관성이 자식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셔도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남자가 자식을 놓기 전에는 그렇게 책임감이 중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자식을 놓게 되면은 남자는 책임감이 중하고 또 해야 할 일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남자한테 이렇게 이제 극지하고 오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은 남자는 자식이 있으면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직장이나 이런 생활에서도 어떨 때는 뭐 사표를 내고 싶은 생각이 뭐 하루에도 12번 나지만 그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고 내 마음대로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남자는 나를 지배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다스리는 것이 자식이다. 이렇게 해서 이 평가는 남자한테는 자식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뭐 백모, 조부, 사촌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은 기초에서는 이 육신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육친 관계는 중급에서 한번 상세하게 그렇게 이제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초에서는 남자는 이 평간이 자식이다. 근데 평간뿐만이 아니라 이 정간이 남자한테는 자식이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자한테는 정혼의 남편 혹은 남편의 형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자도 요 원리와 마찬가지로 남자는 이제 그 자식을 낳으면서 내가 책임져야 될 것이 생겼고 또 자식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 철이 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자는 또 남자에 의해서 자기 모습이 생기는 거거든요. 자, 요거를 우리가 그 수로 생각하면 이게 이제 그 간목으로 요거를 이해를 하시면 조금 빠르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자가 이제 간목이라는 이렇게 나무로 태어났을 때 이 나무가 만약에 야생화라면 이 나무는 하늘에서 뭐 비가 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햇볕이 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땅에 뿌리를 내리고 이 야생화는 그냥 자라겠죠. 그러니까 야생화는 이거를 다듬어 줄 그러한 것이 없잖아요. 그죠? 야생화라는 자체가 이제 그 말 그대로 이제 그 야생에서 자라는 그런 식물이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요렇게 이 나무가
이거를 이제 다듬어 주려면 이게 이제 그 칼이나 가위 가지고 이 모양을 이제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 나무의 모양을 만들어 줄 때는 이 나무를 이렇게 잘라 줘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금이 필요할 거예요. 그죠? 이제 가위를 갖고 나무를 이렇게 잘라 주는 거죠. 그때에 이 나무가 만약에 가위가 없다면 그냥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나무니까 야생화가 되는데, 이렇게 가위가 있다면 나무가 어떤 모양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 원리가 여자는 남편에 의해서 남자를 만나면서 자기 자신의 지위가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남편이 대통령이면 영부인이 되고, 그죠? 또 남편이 뭐 이제 그 장관이면 장관 부인이 되고, 또 남편이 운전기사면 기사 부인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찌 보면 여자는 남편에 의해서 마치 나무가 어떻게 잘라주냐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는 것처럼 이 남자에 의해서 모양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금이라는 것이 관성이잖아요. 그죠? 뭐 경금하고 이렇게 신금이 있으면 이 금이 나무를 잘라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여자가 나무로 태어났을 때 내 모양을 만들어준 이것이 이제 남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원리로, 그러니까 나무로서 이걸 설명하면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나무로 설명했거든요. 그래서 여자는 관성이 남편이 된다. 자, 그래서 정혼의 남편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거는 이제 좀 이따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이게 편간의 특징이 뭐냐면, 이 편간의 특징은 건병, 완강, 투쟁, 성급, 흉포, 고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편간의 특징이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자,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이제 조금 이제 들여다보기로 하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경금일주로 태어났다. 자, 그럼 내 사주 안에서 이게 이제 편간이라는 것이 나를 극하고 들어오는데 음양이 이것이 같이, 그러니까 요것이 이제 양이니까 이 양이 됐을 때 요것이 편간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편간을 가지고 있으면은 권병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권리, 이제 이런 거를 쉽게 얘기하자면 남을 제압하는 이제 그런 능력이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럼 이 부분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편간을 봤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이걸 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냐면, 지금 내가 요거는 나고요. 나고, 그 다음에 이게 나를 치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나를 치고 들어오는데, 이 편간이라는 것은 마치 남자와 남자가 만나서 상대방이 나를 두들겨 패고 들어온다라고 이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싸움을 할 때 있잖아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싸우면 싸움이 굉장히 커지질 않아요. 그 뭐 남자하고 여자하고 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게 음과 양이 만났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만났기 때문에 싸움을 하다가도 이렇게 사랑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남자하고 남자, 또 이제 여자하고 여자끼리 만나서 이렇게 싸움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때는 끝장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원리가 뭐냐면, 우리가 이게 자연의 조화라는 거는, 조물주는 남자하고 이 여자는 반드시 이것은 서로 만나면 짝을 짓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야지만이 어떤 생명체가 계속 번식을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만약에 양과 양, 남자와 남자, 음과 여자와 여자 이렇게 만나게 되면 여기는 씨앗이 생기질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남자하고 여자는 씨앗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어떤 이게 싹도, 그러니까 생명체도 점점 늘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인간도 점점 숫자가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번식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양과 양, 음과 음이 만나면 번식을 하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물주는 음과 양은 서로 이렇게 짝을 져서 이렇게 생명체를 번식시키게끔 구조를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양과 양, 음과 음은 이것이 번식을 시킬 수가 없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서로 물리치게 만들어 놨거든요. 이거는 이제 자석의 원리와도 같죠. 그죠? 예, 자석이 양극과 양극이 이렇게 부딪히려고 양극과 양극을 만나게 하면 뿌리 이렇게 서로 밀쳐내잖아요. 그죠?
음과 음도 서로 밀쳐내고 이러한 관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거부하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끌어당기지 않는 그런 관계인데 더더구나 오행이 달라요. 그러니까 남자하고 남자끼리 만나도 서로 이게 의기투합하고 뜻이 맞으면 그래도 친하게 지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남자가 남자가 서로 만나서 짝도 짓지 못하는데 거기다 생각이 전혀 틀려요. 그러니까 하나는 금의 성분을 갖고 있고 하나는 만약에 화의 성분.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빨리 이해가 되냐면요. 우리가 뭐 정치색이 완전히 틀리다. 그 다음에 또 왜 종교가 완전히 틀리다. 이때는 왜 극단적으로 대립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 원리로 이거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간이라는 거는 이것이 나를 치고 들어오는데 얘는 나를 죽이고자 덤벼든다. 그러니까 나를 완전히 그냥 죽이려고 아주 살을 가지고, 그래서 왜 칠살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살성을 가지고 나를 깨부시겠다. 나를 그냥 끝장나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게 치고 들어오는 것이 이것이 평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사주에 평간이 있다는 이 얘기는 어떤 말이 되냐면 내 사주 안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세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세력이 있을 때 그러면 나는 이 세력하고 맞싸워서 이길 만한 그런 배짱과 그런 능력이 있어야죠. 그죠? 그러니까 나를 급제하고 들어오고 나를 괴롭히고 들어오는 쉽게 말하자면 조폭이라든지 폭력배라든지 이런 아주 나쁜 것이 내 사주 안에 있다. 자, 이때에 이 평간을 우리가 위기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평간을 때로 보시면 이게 도둑놈, 또 이제 또 병마, 또 이제 인생의 위기,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인생의 위기가 있었을 때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이겨내면 또 다른 기회가 오거든요. 또 이 위기를 잘 극복하는 사람만이 아주 크게 성공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주에서 평간이 있다는 이 말은 내 사주 안에서 항상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겨내고자 하는 그런 정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간이 사주에 있는 사람 중에서는 사주가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상당히 어떤 남을 지배하는 그런 이제 권력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권병, 그 다음에 왕강, 투재, 성급, 요런 것들이 바로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급이라는 것은 왜 그러냐면 내 안에 나를 괴롭히는 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누가 나를 괴롭히려고 들어오면 행동이 굼떠서는 안 되잖아요. 행동이 날렵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건 이제 성급하고 날쌘 이제 이런 것도 이제 평간이 사주에 있는데, 이때에 사주에서 이 사주가 평간을 이겨내는 사람은 이렇게 권력을 가지고 그 다음에 투쟁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능력이 있는 이런 사람이 되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 또 흉폭, 고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흉폭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험난하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 얘기는 거꾸로 말하자면 내 사주 안에서 나를 괴롭히는 게 있잖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 자체가 상당히 험난하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이겨내지 못했을 때는 이때는 내가 당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평간이라는 것이 이것이 조폭도 되고 그 다음에 병마도 되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럼 조폭이 나를 치고 들어오니까 나는 조폭한테 당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흉폭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고독하다는 얘기는 이게 평간이 무엇을 없애냐면 이 평간은 게 비겁을 없애거든요. 자, 이 원리는 보시게 되면 화가 급하는 게 얘가 이제 평간이잖아요. 그죠? 자, 이게 이제 병화가 평간이 되죠. 그죠? 그러면 이 병화가 극하는 게 뭐냐면 화극금하니까 당연히 경금이나 신금을 극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평간이 하는 일은 이것이 나하고 똑같이 생긴 거. 그죠? 그럼 이건 이제 비겁이잖아. 비견, 겁재.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자, 비경겁제는 내 주변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하고 똑같이 생긴 것이 비경겁제인데 요 평가는 내 비경겁제를 없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주변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평간이 많다 이 말은 내 주변 사람이 없으니까 나는 홀로 외롭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평간이 때로는 이제 고독살, 고독한 사람, 자, 이렇게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평간 있는 사람은 그 군인이나 혁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센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자, 시주에 평간이 있으면 자식이 늦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이제 시주에 평간이 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사주를 볼 때 이게 이제 연월일시 순서대로 일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그 연, 월, 일, 이렇게 시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나고요. 그죠? 중심으로 해서 이제 조상, 그 다음에 부모,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 그 다음에 그 자식, 이렇게 자리가 순서대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먼저 태어난 사람, 그 다음에 내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태어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도 이것이 연에 있으면은 그 일이 좀 빨리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시에 있으면 늦게 이 일하고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만약에 연에 이제 편관이 있다. 그럼 이제 이것은 자식을 빨리 낳는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월에 쓰면은 조금 이제 중반에 요렇게 이제 시에 쓰면은 말년에 자식을 둔다. 이제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원리는 다른 것도 다 대충은 이런 식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연에 재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은 남자인 경우는 재성이 여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연에 재성이 있으면 여자를 좀 빨리 알게 된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조금 조숙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연이라는 거는 보통 이제 뭐 초등학교에서 이제 뭐 고등학교 뭐 이렇게 대학교 이제 보통 이제 연에 있는 경우는 조금 일찍 여자에 대해서 눈을 떴다 이렇게 이제 알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여자도 연에 이제 관성이 있으면 좀 남자를 빨리 알게 되었다. 이제 이렇게도 보거든요. 월에 있으면 마찬가지로 월에 이렇게 재성이 있으면은 남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뭐 학교 다닐 때 좀 여자를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일에 있으면은 조금 약간 늦게, 그 다음에 시에 있으면 아주 늦게.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재성이 어디에 있냐 따라서 여자하고 뭐 결혼하는 시기라든지 혹은 이제 여자를 만난 시기, 여자인 경우는 관성이 남편이니까 또 이제 남자를 만난 시기, 이런 식으로 해서 연월일시를 가지고 요거를 이제 보게 되거든요. 그때에 편관이 여기 시에 있으면, 자, 이 경우는 다른 데는 없어야죠. 그죠? 다른 데는 이렇게 편관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시에만 편관이 이렇게 있게 되면 이때는 이제 늦동이 아주 이제 나이가 많아서 늦게 자식을 두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이거를 또 응용을 해보면 여자인 경우에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연월하고 이때 일까지도 관성이 없어요. 그때에 만약에 시에만 이렇게 관성이 있잖아요. 그럼 이럴 때는 이 여자는 이제 결혼을 굉장히 늦게 한다. 혹은 또 결혼이 늦어야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요거를 응용하면은 만약에 여자인 경우는 식상이 자식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연에 이게 이제 식상이 있으면은 자식을 좀 일찍 두게 되고, 그 다음에 월에 있으면은 이거는 이제 중간에, 그 다음에 시에 있으면은 이건 이제 늦게 아이를 두게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연월일시에 어디에 있냐를 보고 이건 뭐 100%는 아니라 하더라도 대충 이 사람의 결혼 시기나 또 아이를 낳는 시기나 이런 것을 참고로 보기도 합니다. 또 신약이거나 또 편관이 너무 많으면 비난하게 산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신약이거나 편관이 너무 많으면 비난하게 산다. 비난하게 산다는 것은 이거는 이제 빈자는 가난할 그 저기 빈자잖아요. 그죠? 하는 추울.
그러니까 춥고 가난하게 산다 이 얘기거든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사람 사주가 정화로 태어났어요. 정화로 태어났는데 여기는 이제 이 개수가 이것이 이제 편관이 되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신약이라는 조건은 이 화가 힘이 없다는 얘기예요. 화가. 그러니까 뭐 사주에서 뭐 정해가 되어 있고 여기는 뭐 경술이 되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화로 태어났지만 화가 힘이 별로 없는 이런 경우에 이렇게 편관을 만나게 되면 이때는 비난하게 산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비난하게 사니까는 이거는 이제 가난하고 춥게 산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춥고 배고프다. 굉장히 힘들게 산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데 그럼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비난하게 사냐 이걸 보자는 거죠. 사주에서도 다른 사주 또 신약 사주에서도 뭐 이렇게 식상이 많아서 신약하거나 재성이 많아서 신약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편관이 이렇게 신약 사주의 편관이 강하잖아요. 그럼 굉장히 힘들게 아주 고생하고 살아요. 그 이치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런 경우에 만약에 이 사람 사주가 지금 내가 정화로 태어났는데 지금 개수가 있어서 불을 끄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개수가 있어서 불을 끄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힘들게 사는 이런 형태의 사주인데 만약에 이런 경우에 이 사람이 돈을 벌었다. 이제 재산이 늘었다. 혹은 이제 뭐 로또가 당첨돼서 돈이 들어왔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이제 정화일주에서 이 재성이라는 것이 금이 재성이잖아요. 그죠? 재성. 그러니까 화일주에서 요 금은 재성에 해당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이제 굉장히 이 그 추운 그런 형태의,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정화는 요거는 이제 어느 정도 그 사람이 이렇게 이제 그 모닥불을 태웠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모닥불을 이렇게 조그맣게 피워놨는데 지금 막 이게 찬바람이 막 불고 있어요. 그래서 찬바람이 불고 있어서 지금 모닥불이 꺼지게 생겼거든요. 자, 그때에 요 금이라는 것이 여기서 들어오게 되면 요 금은 금생수 하면서 요 물을 더 강하게 만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말하자면은 지금 날씨가 추워서 막 굉장히 냉기가 심해져서 부시가 꺼지게 생겼는데 거기에 마치 이제 서리까지 내리는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이게 굉장히 그 추워서 있는데 여기에다가 돈이 들어왔더니,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은 화의 입장에서는 이 수가 지금 나를 끄고 들어와서 이것 때문에 내가 굉장히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 금이 들어왔더니 이 금이 금생수 하면서 완전히 내 부시를 꺼버리는 이런 형태가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요 상황을 우리가 이제 육신으로 해서 이걸 보시면, 자, 이거는 이제 정하는 뇌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개수는 편관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요 금은 재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사주가 약할 때 편관이 있어서 내가 이걸 감당을 못하는 이런 사주는 만약에 돈이 들어오게 되면 오히려 이게 돈이 들어오면서 이 관을 더 크게 만들어서 이 관이 나를 치고 들어오니까 마치 돈이 들어오면은 내가 병이 더 중해지고 이 병 때문에 내가 잘못하면은 생명이 위험한 그런 상황이죠. 그죠? 이 말은 우리가 편관을 병마로 보기도 했잖아요. 그죠? 혹은 또 시련으로 보기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 내가 편관이 너무 세서 내가 병이 중한데, 그런데 돈이 들어오게 되면 오히려 그 병을 키워서 오히려 그 병이 세어져서 내가 이제 목숨까지 위험한 상태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이렇게 사주가 편관이 센 사주는 재물이 들어오면 안 된다 이 얘기가 되거든요. 거꾸로 되면 이 사람은 부자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돈이 들어오면서 이 사주는 오히려 더 힘들어진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비난하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사주가 신약하면서 편관이 있는 이런 사주들이 고질병, 그리고 왜 평생 병을 달고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시게 되면 사주에 편관하고 정관이 같이 있으면 관살혼잡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사람됨이 장기에 능하고 그 음란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이것도 우리가 이제 한번 보기로 하죠. 일반적으로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요 원리가 되거든요. 만약에 어떤 사람 사주가 이제 간목으로 태어났는데 요 사주가 경금도 있고 자, 신금도 있다. 자, 요거는 이제 그냥 단순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게 간목은 이제 내가 되잖아요, 나, 그죠? 근데 이제 경금은 편관이고 그 다음에 신금은 정관이라는 얘기가 되죠. 이때에 만약에 내가 이제 남자로 태어났다면 이게 정관하고 편관은 요게 이제 자식이 되겠죠. 그죠? 요게 이제 남자였을 경우는 내가 남자일 경우는 편관하고 정관이 이제 자식이 되는데, 자, 요 자식의 입장에서 보죠. 자식을 보면은 요 경금처럼 생긴 자식과 요 신금처럼 생긴 자식이 있다는 요런 얘기가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자식의 입장에서는 자식의 입장에서 보면은 얘가 만약에 나라면 자식의 입장에서 이게 나라면 여기에 나의 겁재가 있잖아요. 그죠? 나하고 똑같이 생긴 애는 요게 이제 경금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면 이거는 내 친형제가 되는데, 그죠? 친형제. 비견은 친형제잖아요. 그죠?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 얘 입장, 그러니까 내 자식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하고 배 다른 애가 있잖아요. 그죠? 자기하고 뭐 배가 다르든 씨가 다르든 어쨌든 이복 형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겁재가 되면 이거는 이복 형제라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죠? 이복 형제. 자,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자식을 한 자식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배가 다른, 그러니까 엄마가 다른 자식이 있다 이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 남자가 자식을 여기서도 놓고 다른 데서도 놓는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이 경우에 이 사람은 자식이 다른 모양새를 갖추니까 내가 배다른 그러한 이제 자식을 두게 된다. 이제 이 얘기가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면 남자가 정실 부인한테만 자식을 놓는 게 아니라 뭐 애인한테도 자식을 놓게 되고 이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이제 호색 다음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이게 이제 여자인 경우로 보게 되면 이게 여자인 경우에는 이 상황이 만약에 이게 이제 여자다. 여자인 경우는 편관하고 정관은 여자한테는 정관은 이것은 이제 내 그 남편이 되거든요. 정식 남편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편관은 이것은 애인이 되거든요. 정식 남편이 되는 거는 내가 양으로 태어났을 때 음이기 때문에 음양의 조화가 맞아서 이때 이제 정관은 내 남편이고 편관은 애인이 됩니다. 그때에 여기 정관이라는 요 얘기는 음양의 조화가 맞았기 때문에 남자는 남자인데 음양의 조화가 맞아서 이거는 이제 그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남자라는 거죠. 그래서 정관이라는 이 말은 여자한테 정관은 내가 결혼해서 아이를 가지는, 그러니까 정식으로 내가 이제 아이를 낳는 그거를 이제 정관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정관은 다시 말하자면은 내 자식의 아버지죠. 그죠? 자, 근데 편관은 이거는 양인데 양을 만났기 때문에 여기에는 편관에는 아이가 없죠. 그죠? 다시 말하자면은 남자하고 남자하고 결합했으니까 아이를 가질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편관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남자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정관은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남자를 말하고, 그 다음에 편관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남자. 그러니까 아이를 가질 수 없는데 남자라는 얘기는 이거는 그냥 즐기기 위해서 만난 남자라는 뜻이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편관은 애인이 되고 그 다음에 정관은
남편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이 정관이라는 것은 내 아이를 낳게 해준 남자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남자는 내가 자기의 아이를 낳아줬기 때문에 나한테 책임지는 남자가 정관의 남자고요. 편관은 내가 아이를 낳지 않고 만난 남자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남자의 입장에서는 이 그 여자가 내 자식을 낳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그런 여자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정리하면, 자, 정가는 내 남편이라는 뜻은 결국은 이것이 나를 책임져 주는 남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 편가는 이것은 애인이란 이 뜻은 나를 책임져 주지 않는 남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주에 정관이 있는 여자는 남편 덕으로 인해서 먹고 사는 그런 운명이 된다면, 편관이 있는 여자는 자기가 활동해야 되는 그러한 운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하고 편관은 어찌 보면 비슷한 것 같지만 그 내용은 상세하게 요거를 분리하면 이렇게 정관은 내 남편, 그 다음 편관은 애인인데 결국은 정관은 나를 책임져 주는 남자, 편관은 나를 책임져 주지 않는 남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보시게 되면 그 여자 사주에 편관이 많고 다시 정관이 있으면 반드시 제가할 팔자고 또 부모덕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요것도 이렇게 보시게 되면 그 내용만 읽어도 대충 좀 감이 잡히죠. 그죠? 여자 사주에 보시게 되면은 그 편관이 많고라는 거는 예를 들면은 여자가 만약에 이제 뭐 기토일간으로 태어났다. 그럼 이제 편관이 많으니까 뭐 이제 을목이나 묘목이나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편관이 많은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되면 보기에도 편관이 많으니까 그 남자가 많은 거예요. 그죠? 근데 남자가 많은데 여기 남자가 책임져 주는 남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정관은 책임져 주는 남자지만 편관은 책임져 주지 않는 남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책임져 주지 않는 남자만 잔뜩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여러 번 결혼을 하게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이제 편관이 많게 되면 여기서 보시면은 이 그 부모덕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부모덕이 왜 없는가라는 이 부분은 우선 첫 번째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 지금 이제 그 토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화가 이것이 이제 엄마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 토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그 병화가 이게 이제 엄마가 되겠죠. 그죠? 엄마가 되는데, 자, 이렇게 이것이 이제 엄마가 되면은 사주에 편관이 많다는 거는 이것이 마치 이렇게 그 목생화해서 이 불이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편관이 많게 되면 오히려 이 나무가 불을 타오르는데 이 나무가 너무 많이 있게 되면은 이 부시가 꺼지게 되거든요. 그 원리가 이 사주는 이게 그 불이 타오를 때 이 나무가 적당히 있어야 불이 잘 타지. 만약에 불이 있는데 여기다 나무를 많이 집어넣게 되면은 오히려 부시가 꺼지거든요. 그죠? 그런 원리로 이 불의 입장에서 보면 이 나무가 완전히 자기를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이게 편관이 사주에 이렇게 많다는 이 말은 오히려 자기 사주에서 이렇게 인성, 그러니까 이제 부모 자리, 부모가 너무 이렇게 그 많이 힘을 받다 보니까 오히려 부시가 꺼지는, 자, 이런 형국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이제 부모 자리가 약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러한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을 때 이 사주에서는 또 재성의 아버지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기토 입장에서는 이 개수가 아버지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 아버지는 결국은 수생목 하면서 여기 힘이 빠지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편관이 많다는 거는 사주에서 오히려 재성의 힘을 빼는 역할을 하고, 그죠? 자, 여기 토에서 이게 나였을 때 아버지는 편재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주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무조건 이렇구나. 편관이 많으면 부모 자리가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거를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렇게 되면 자, 여기 나는 기토죠. 그때 토국수 하는 대수는 편재 아버지잖아요. 그죠? 그때 내 사주에 이렇게 편관이 많으면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수생목 하게 되니까 아버지가 힘이 빠지는 거가 되죠. 그죠? 자, 이러한 원리가 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능력이 없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가 일찍 단명하는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주에서 우리가 편관이 많으면 어떤 작용이 일어나겠는가? 자, 요거를 그림으로 그리면서 자꾸만 연구를 하시다 보면 사주가 이 원리구나 이걸 저절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주에 편관이 많으면 아버지 궁도 안 좋고 그렇게 약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모운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원리로 우리가 사주를 봤을 때 편관이 많으면 부모 덕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또 보시면 편관이 5개 있으면 창고가 된다 그랬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거는 그냥 설명하지 않아도 알겠죠. 그죠? 그냥 생각해 보셔도 당연한 거겠죠. 그죠? 자, 왜냐면 을목으로 태어났을 때 신금이 이렇게 편관이 5개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이러면 당연히 신약사주가 되죠. 그죠? 사주가 굉장히 약해지죠? 자, 근데 자기를 치고 오는 게 많은데, 자, 이 많이 치고 오는 이것이 전부 다 편관이라는 얘기죠. 그죠? 결과적으로는 남자는 많지만 나를 책임져 줄 남자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내 남자가 아닌 나를 책임져 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창부가 된다. 이제 화류계의 지명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아마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이치로 생각해 보셔도 알 수 있는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사주에 편관이 많고 다시 정제와 편제가 있으면 남편 외에 밀부를 두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여기에서 요 원리로 그냥 그대로 설명하면은요. 자, 편관이 있죠. 이 사주에. 자, 이렇게 편관이 있는데 자, 우리가 그 재성이라는 거는 재생관이 되거든요. 요거는 우리가 이제 기본 법칙에 어쨌든 재물은 관을 생하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사주에서 편관이 있는데 자, 재성이 있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뭐 무토나 기토가 있다 이 말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편관인데 무토나 기토가 있게 되면 토생금 이렇게 되게 되죠. 그죠? 그럼 이 사람은 사주에서 남자가 있는데 또 재성이 이렇게 남자를 도와주는 형태이니까 마치 남자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여자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치 남자를 만드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남자 외에 다른 또 남자를 두게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여기서 저희가 재성에서도 설명한 적이 있는데 병화로 태어났을 때 요 임수가 편관이 되잖아요. 그죠? 그때 여자 사주에서 재성이 많으면 남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자, 이 원리 마찬가지로 이게 그 나였을 때 화극금하는 여기 이제 신금이나 경금이 여기서는 이제 재성이 되잖아요. 그죠? 재성. 그럼 이렇게 되면은 요 재성은 재생관 해서 마치 남자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자 사주에 재성이 있어도 재성만 있어도 이 관성을 만들어내는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주 편관이 있는데 또 재성이 있어서 관을 만들어내니까 이 편관은 애인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남편 외에 또 이제 다른 애인을 두는 경우가 있다. 자, 이렇게 이거를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자 사주가 관살 혼잡이면 음란하다. 이거는 이 사주에서 관살 혼잡이라는 것은 여기 그 사주를 봤을 때 이거는 편관이죠. 자, 이렇게 이제 개수가 있으면 요거는 정관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여자가 남편도 있고 그 다음에 평간인 애인도 있다. 자, 이렇게 이거를 이제 보게 되거든요. 그때에 평간이나 정간이 이렇게 있게 되면, 자, 이런 경우는 정간하고 평간이 같이 나란히 있으니까 이게 남편도 있고 애인도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평간 있고 여기 이렇게 이제 개수가 이렇게 이제 정간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 사람은 원래는 평간인 애인도 있고 정간인 남편도 있죠. 그죠?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정화가 있어서 그렇게 정임이 합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형태는 이 평간은 정하고 합을 했기 때문에 이 애인이 다른 여자하고 결혼해서 가버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되면 정간인 내 남자가 혼자 남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 여자는 원래는 이렇게 그 정화가 없었으면 평간하고 정간하고 이게 애인하고 남편 사이에서 굉장히 갈등을 느낄 텐데, 이때 정화가 있어서 이렇게 결혼해서 합이 돼서 가버렸기 때문에 이 여자는 남자 하나만 남았죠. 그죠? 자, 이럴 때는 이 여자는 혼잡이 됐다라고 보질 않습니다. 자, 마찬가지 원리로 지금 자, 이렇게 병화가 있고 여기 이제 개수가 있고 여기 이제 임수가 이렇게 있잖아요. 자, 이 경우에도 자, 요거는 이제 평간이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정간이 되잖아요. 그죠? 그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정간이 루터하고 합을 해서 이렇게 해서 합을 해버리면 이때는 이 정간이 다른 애하고 합을 한 거거든요. 다른 애하고 합을 했기 때문에 요 평간이 혼자 남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었을 때도 정간 평간이 혼잡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아니라 여기 뭐지 경금이 있다 이렇게, 이때는 정간도 살아있고 평간도 살아있죠. 그죠? 이럴 때는 이제 정간 평간이 혼잡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보충 설명을 하자면, 원래는 사주가 이렇게 이제 정간도 있고 그 다음에 평간도 있으면 이게 관살 혼잡이라서 굉장히 안 좋게 보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 경우는 여자가 활동하지 않았을 때는 여자한테는 오로지 남편만 관이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여자도 직장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전에는 오로지 여자는 집안에 남편이 직장이었다면 여자한테, 요즘에는 여자들이 사회활동하면서 직장생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간하고 평간을 반드시 애인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이거는 남편이고 이거는 직장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주에 정관하고 평관하고 이렇게 같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 여자는 애인이 있다가 아니라, 이 경우에 이 여자는 남편도 있지만 직장 생활을 한다, 남편도 있지만 자기가 다른 명예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정관 평관이 혼잡되어 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관살 혼잡, 음란하다, 자, 무조건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좀 이제 그 아셔야 되는 거는요. 이게 이제 정관하고 평관하고 혼잡되어 있을 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사주에 예를 들어서 이제 경금으로 태어났는데 이 사주가 정화도 있고 이렇게 병화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경금으로 태어났을 때 이건 이제 평간이 되고 이건 이제 정간이 되잖아요. 그죠? 그 정간하고 평간이 이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이제 관살 혼잡이다. 그래서 이제 사람됨이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왜 정간 평간을 나쁘게 봤냐면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관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벼슬이었죠. 그죠? 그럼 예전에는 벼슬이 뭐냐면 임금님을 섬기는 거였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간이 벼슬이고 또 이것은 임금님을 섬기는 거였기 때문에 이렇게 정간이 하나가 딱 있으면 한 임금을 섬기는 그러니까 충신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정간도 있고 평간도 있다는 이 말은 내가
임금이 있는데 임금이 두 임금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화로 생긴 임금도 있고 병화로 생긴 임금도 있다 이 얘기가 되거든요. 그럼 이제 두 임금을 섬긴다라는 뜻으로 예전은 이것을 굉장히 나쁘게 봤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시대는 이것이 직장을 우리가 두 군데의 직장을 동시에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직장을 여기저기 옮겨 다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장을 뭐 이런 사장님, 정화의 사장님, 병화의 사장님을 모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관살이 혼잡된 거를 그렇게 나쁘게 보지는 않는데 이걸 왜 나쁘게 보느냐? 만약 이 사주가 약하다면 신약이라면 그러면 신약사주에서는 얘도 나를 치고 들어오는 거고 얘도 나를 치고 들어오는 거니까 얘는 둘 다한테 피해를 당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때에 요 사람은 어떠한 심리를 가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자 여기서도 나를 치고 들어오고 여기서도 나를 치고 들어오니까 이 사람은 내가 몸이 약해요. 자 몸이 강하면 싸워서 이겨서 얘네들을 제압하면 되는데 내가 몸이 약하니까 얘는 치도봐야 되고 얘는 치도봐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눈치만 늘어나죠. 눈치만 늘어나니까 이 사람 비유 맞추기 급급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소신껏 살아가질 않고 남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이때는 거짓말도 할 수가 있고 또 눈치를 봐서 이게 강자한테 붙으려고 하겠죠. 왜냐하면 내가 몸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사람됨이 간교하고 그 다음에 사람됨이 진실하지 않다. 그리고 이렇게 꾀만 늘고 그 다음에 남의 눈치만 보는 이제 이런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자 내가 힘이 세다면 내가 신강이라면 힘이 세다면 자 이때는 내가 얘가 나를 치고 들어오든 얘가 나를 치고 들어오든 내가 힘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얘도 제압하고 얘도 제압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오히려 나를 괴롭히는 애를 내가 딱 제압을 하게 되면 오히려 괴롭히는 애를 제압을 하니까 내가 얘네들을 다스릴 수가 있게 되죠. 그죠? 그리고 그만큼 내 밑에 부하가 많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신강사주에서 이렇게 정관과 편관이 혼잡되어 있으면 오히려 이때는 내가 사람을 능수능란하게 다스린다, 다룰 줄 안다 이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정관, 편관이 혼잡되어 있어도 나쁘게 보지를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정리하면 사주가 신약했을 때는 정관, 편관이 혼잡되어 있으면 남의 눈치를 보는 이런 사람이 되기 때문에 사람됨이 간사하고 그 다음에 진실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신강하면 내가 이거를 관을 내가 제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능력이 있어져서 그때 신강할 때는 반살 혼잡으로 논하지를 않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자가 이렇게 정편관이 혼잡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삼합이 있으면 이때는 그 자기의 그 정부가 누군가를 모를 정도로 그렇게 이제 음란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그 경금일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경호인데 우리가 이제 삼합이라는 것은 이렇게 인옷을 이렇게 되면 이것이 이제 삼합이 되면서 이것이 삼합이 되면서 이것이 완전히 이제 화가 되죠. 그죠? 자, 이렇게 되면 요거는 왜 정부도 몰라볼 정도로 그렇게 이제 애인이 많다 혹은 이제 좀 문란하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경금 입장에서 보면 이 오화가 이것이 이제 남자죠. 그죠? 남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시면 이게 이제 정관의 남자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자 인중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병화가 들어가 있고 자 술 중에 이제 또 정화가 들어가 있어서 겉으로 볼 때 남자 하나지만은 이 속에 남자가 다 숨어 있다 이런 뜻도 되고요. 또 하나는 자 요거는 경금의 입장에서 보면 정관이니까 남자인데 지금 여기 보면은 이거는 편인이잖아요. 그죠? 토생금 하니까 이 편인이라는 것은
어르신이라는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엄마도 되고 이거는 이제 어쨌든 나보다 나이 많으신 어른 이거를 우리가 편인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른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 많은 사람 어른.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은 금금목 하니까 이거는 이제 재성이 되죠. 그죠? 재성. 그러니까 재성이라는 거는 보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남자한테는 여자가 되지만 또 여자한테는 이게 재성이 아버지도 되는 거죠. 재성이 아버지. 그러니까 재성 자체가 또 즐기는 것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다 보시면 이 사람은 이 남자도 내 남자지만 지금 현재 아버지 같은 남자도 내 남자가 되고 그 다음에 편인 나이 많은 사람도 내 남자가 되는 그러니까 이게 삼합이 돼서 이 모든 남자 그러니까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남자로 보인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보이는 남자만 내 남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남자 속에 들어가 있는 남자 합의된 남자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남자가 자기 남자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남자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느 남자가 내 애인이었는지 길거리 지나가다 마주쳐도 벌써 많이 본 사람이네? 자, 이럴 정도로 남자가 많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게 그 관성이 삼합이 되면 이럴 때는 남자가 굉장히 많은 그런 이제 여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정평간이 동주하고 다시 사주에 비견겁제가 많으면 자매가 한 남편을 두고 싸운다 했는데요. 요거는 이렇게 보면 되죠. 자, 우리가 이제 사주를 봤을 때 예를 들면 자, 무토일간이 있는데 자, 이 무토한테 만약에 이제 또 무토가 있다. 이거는 내가 되고 이거는 나의 형제가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사주에서 토의 이제 그 남자는 간목이나 일목이 이것이 이제 관성이 되니까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남자가 되는 거죠. 그죠? 제가 이제 비견겁제 할 때도 설명을 하긴 했는데 비겁을 설명할 때나 또 이제 관성을 설명할 때나 식상을 설명할 때나 원리는 똑같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내 형제가 있는데 자, 나한테도 이거는 남자예요. 그죠? 자, 내 형제한테도 이게 남자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되면 내가 그 형제, 내 동생이나 내 언니하고 남자 관계가 같이 얽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남자를 사귀었는데 봤더니 이 남자가 또 내 언니가 사귄 남자야. 또 내가 어떤 남자를 사귀었더니 이 남자가 또 내 친구하고 사귄 남자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죠? 예, 그러기 때문에 사주에서 정관평관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렇게 비견하고 겁재가 있으면 이거는 비견하고 겁재가 있다는 거는 내 사주에 내 친구나 내 형제가 이 남자를 가지고 서로 다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형제나 친구하고 남자 때문에 다툰다. 이렇게 이제 이거를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시게 되면 이게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 무호하고 병호하고 임자 요 일주는 대체적으로 남편하고 이별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그 평간이라는 거는 말하자면 이거는 책임져 주지 않는 남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평간이 있는데 그러니까 내 사주에서 나를 책임져 주는 남자가 없다 이런 뜻도 되겠죠. 그죠? 또 이게 평간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사회 활동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때에 무호하고 병하고 임자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양인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양인은
우리가 이제 다음에 이거를 이제 좀 배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기초 시간이기 때문에 양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기초에서는 양에는 어느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게 내 일주가 강하다. 그것을 양인이라고 한다. 그 중에서도 일주가 이제 겁재가 있는 경우에 우리가 양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겁재가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겁재라는 것은 갑이 묘를 만나면 이게 겁재가 되죠. 그죠? 갑이 묘를 만나면 그 다음에 또 병이 고를 만나면 이게 이제 겁재가 되거든요. 겁재가 되는 거. 그 다음에 무는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병은 이게 이제 유를 만나면 이것이 겁재가 되고, 그 다음에 임이 이 자를 만나면 겁재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겁재 중에서도 뭐 을이 인을 만나면 겁재가 되고, 그죠? 또 정이 사를 만나면 겁재가 되고, 그 다음에 신이 신을 만나면 겁재가 되고, 개가 해를 만나면 이렇게 겁재는 됩니다. 자,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양인이라는 거는 요 겁재 중에서 요게 양이 천간이 그 천간이 양간 양간을 우리가 이제 양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음간 을정신계는 음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음간은 이렇게 제외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요 부분만 우리가 이제 겁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거는 무호하고 병호하고 임자는 이거는 일주를 말하거든요. 일주. 그러니까 이렇게 나란히 하늘 땅 그러니까 일에 천간이 이렇게 무호 병호 임자 일주에 나란히 있는 거를 말해요. 그래서 이런 사주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때에 이렇게 이제 갑하고 묘는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서 같이 있는 것부터 먼저 볼게요. 자, 이 병호가 여기 있죠. 그죠? 자, 임자가 여기 있죠. 그죠? 그러니까 자, 병호는 있고 자, 임자는 있는데 여기에 갑하고 묘하고 병하고 유는 일주가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그 사주에서 봤을 때 갑을병정 무기경신 이렇게 쓸 때 있잖아요. 그때의 지지도 자축, 인묘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그때 이 법칙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가 그 하늘이 천간이 이것이 양이잖아요. 그럼 지지도 양이 되고요. 천간이 음이면 지지도 음이 됩니다. 그리고 천간이 양이면 지지도 양, 천간이 음이면 지지도 음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거를 이제 조금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려야 좀 나중에 이게 또 혼란스럽지 않기 때문에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요거를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천간하고 지지하고 배합을 할 때 법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이제 역학 공부를 하는 사람은 이 법칙 정도는 좀 알아두셔야 나중에 이제 좀 이제 그 곤란한 일을 안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 법칙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이제 천간이 갑을 병정 무기 병신 인계 자, 이렇게 천간이 10개고요. 그 다음에 지지가 자축, 인, 묘, 진, 오미, 신유, 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천간이 10개고 지지가 12개가 보니까 이렇게 이제 짝을 맞춰서 갑자, 을칙, 병인, 정묘, 무진기사, 경호심이, 임신기후.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60갑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6번이 돌아가게 되면 다시 이제 첫 자리로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원리가 만약에 무진년에 태어난 사람이 이것이 갑자, 을칙, 병인, 정묘, 무진기사 해갖고 60번이 되잖아요.
다시 이제 무진이 돼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환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육식갑자라고 하는데, 이때에 천간하고 지지가 이렇게 짝맞추기 할 때 이게 천간이 양음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이렇게 되었을 때 원래는 지지도 양음 자 양음 자 이런 식으로 원래는 짝이 맞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갑자, 을추, 병인, 정묘 자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하늘하고 땅하고 이렇게 짝을 맞추게 되어 있거든요. 자 보시면 자 같은 음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요거 같은 음, 같은 양, 예, 같은 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여기하고 여기만 제가 이거를 지금 안 썼거든요. 자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그죠? 공부했을 때 여기 자가 양인가요? 자가 음이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사가 음인가요? 자 우리가 공부했을 때 사는 양으로 오는 음으로 배웠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해가 보시게 되면 이거는 양으로 되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다른 것들은 지금 여기서 수와 그 다음에 여기 화와 자 여기 수와 자 이것 빼고 나머지는 토, 목, 토, 금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음이 양이 양, 음이 양이 양 자 이렇게 짝을 맞추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수와 그 다음에 화와 그 다음에 여기 수만 위하고 아래가 안 맞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보시면 위에가 양인데 여기는 음이고요. 여기도 위에가 음인데 밑에가 양이고 여기도 보면 위에가 양인데 밑에가 음이고 자 여기도 위에가 음인데 밑에가 양이거든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법칙을 발견하죠. 그죠? 그게 뭐냐면 이게 수하고 하만 음량이 바뀌어 있다는 거죠. 수하고 하만.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자하고 해. 그죠? 그 다음에 사하고 오만 이것이 음량이 바뀌어 있다. 자 그러면 어느 거로 보느냐 이거죠. 지금 원칙은 지금 이게 자수가 원래 일반됐을 때는 이것이 양수입니다. 자수가. 그 다음에 사화가 일반적으로는 음이고 그 다음에 오화가 양이고 그 다음에 해수가 이것이 음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역학에서는 이거를 자수를 음으로 보고 그 다음에 사화를 양으로 보고 오화를 음으로 보고 해수를 양으로 보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일반으로는 역학 빼놓고 보통 일반으로는 자수가 양입니다. 그리고 사화가 음이고 오화가 양이고 해수가 음이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역학에서는 이거를 뒤집어서 쓰느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때에 여러분이 먼저 역학은 또 운동성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성, 그러니까 움직이는 거, 활동하는 거를 가지고 음량을 얘기를 합니다. 양기는 이거는 이제 동적인 걸 말하고요.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음기는 이제 정적인 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고요한 거. 자,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양기는 이거는 역학에서는 이제 움직이는 거니까 이때 저희가 이제 12지지 공부할 때 아마 기억을 해보세요. 인, 사, 신, 해를 저희가 역마로 배웠죠. 역마. 그래서 역마는 봄 시작, 여름 시작, 가을 시작, 겨울 시작. 그러니까 시작하기 때문에 뭐를 뚫고 나오는 그래서 굉장히 생동감 있는 것이 이것이 역마였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전부 다 양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역학은 운동성을 말해요.
그러니까 실지는 이것이 움직임이 이것이 처음에 뭔가 뚫고 나올 때 새싹이 뜰 때 해가 뜰 때 이럴 때 뭔가 그게 이제 자연의 조화가 움직인다는 거죠. 자 그러기 때문에 역학적으로 볼 때 인사 신해가 이것이 양기였기 때문에 자 여기서 사화가 이것이 양이 되는 거죠. 역학에서는 자 해수가 양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연이 이 사화와 해수가 양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자수하고 오화는 이게 음이 되는 겁니다. 역학에서만.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갑자월치 병인정명 이렇게 쓸 때 여기에서 자 다른 거는 전부 다 이렇게 음량이 맞게 썼는데 밑에에 지지에 자가 해당되는 거 그러니까 갑자죠. 그죠? 자 이런 경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경자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럼 여기는 양이거든요. 여기는 음이 돼요. 자 이런 경우 그리고 만약에 무자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여기는 양이 되고 음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자가 들어가는 경우는 하늘하고 천간하고 지지가 음량이 다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가 들어가는 경우도 자 기사도 보시면 음인데 양이 되죠. 그죠? 마찬가지로 자 신사도 보면 자 이거는 음이죠. 그죠? 근데 원래 사화는 이게 음이었어요. 근데 역학에서는 이게 양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계사도 보시면 이게 음이잖아요. 근데 원래는 이게 음이었는데 역학에서는 양으로 쓰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것이 음기다.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 말하는 지금 을의 같은 경우도 원래는 음인데 여기가 지금 이제 우리가 양으로 쓰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양기로 쓰지만 원래는 음이다. 그래서 기억하실 거는 지지에 지금 자, 그 다음에 해, 그 다음에 사하고 오만 이것이 천간하고 다르게 쓴다. 자 요런 원리로 아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우리가 갑하고 묘라는 날짜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자 얘는 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수하고 화에 해당 사항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천간이 양이면 여기도 양이 와야죠.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천간이 갑이면 지지가 인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기 때문에 갑묘일주는 없거든요. 갑묘가 이렇게 나란히 쓰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경유도 보시면 자 요게 양이죠. 그죠? 그 양이고 지금 요거는 음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음량이 안 맞죠. 그죠? 자 이렇게 돼서 보면은 갑이 묘가 되는 것도 있을 수가 없고 그죠? 여기는 양인데 여기는 음이기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수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경유도 이것도 경유라는 것이 이렇게 말하자면 경유일주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아까 우리가 얘기했을 때 보시면 병오는 원래 이게 천간이 양이고 오화가 음이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원래 오화가 양이었잖아요. 그럴 때 병원은 쓸 수가 있는 거고요. 그죠? 자 임자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지금 양인데 여기는 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게 물이죠. 자수. 요때는 이게 쓸 수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병호하고 임자는 일주가 이렇게 이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갑하고 묘가 이것이 양인이긴 하지만 일주는 없고 이유도 이것은 이제 비겁이니까 이것이 양인이긴 하지만 일주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천간하고 지지하고 어떤 배합을 하는지 요걸 이제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역학을 하면은 적어도 요게 이제 천간하고 지지 배합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거든요. 자 그럼 이제 원래 들어가서 양인이 무호
그 다음에 이제 병호, 그 다음에 임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양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요 양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중급 시간에 상세하게 아마 설명할 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일주예요. 일주. 이렇게 나란히, 나란히, 나란히. 양인은 이렇게 이제 3개밖에 없거든요. 자, 그 병호하고 임자는 요게 이제 겁재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겁재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양인이라고 하는데, 그럼 무언은 뭐냐? 이 무언은 이 양인에 대해서 설명할 때 설명하겠지만, 지금 초급에서는 이게 무토하고 병화를 같이 봐요. 그래서 이 병호와 이 병호의 병호와 그 다음에 이게 무토를 같이 보기 때문에 이 무호도 같이 양인으로 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때는 양인이라는 것은 굉장히 세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겁재라는 것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겁재 자체가. 자, 그런데 이 겁재가 이것이 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간의 양을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 스스로가 세다라는 뜻이거든요. 또 게다가 이렇게 이제 배우자 자리에 이렇게 겁재를 가지게 되면 배우자 안에 너 안에 남편이 있다가 아니라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양인이라는 것은 굉장히 힘이 강력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가정에서 그냥 살림할 수 있는 그러한 경향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자, 거기에다가 이게 편관이라는 것도 이것도 어떤 이제 그 직업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자가 이렇게 그 양인의 일주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사주에 편관이 있으면 이때는 그 가정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사회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이제 양인이라는 게 이제 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살성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핏빛을 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사주에서 이 살성에 대해서도 다음에 좀 자세히 배울 거거든요. 그래서 양인이라는 것이 이게 칼날 인자를 쓰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칼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칼을 갖고 있으면 아무래도 피를 보게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사주에서 이런 거를 가지고 있으면 또 편관이라는 게 직업이 센 직업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사주는 집에서 살림하는 것보다 이제 바깥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게 좋은데 이왕이면 아주 센 직업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또 이제 핏빛을 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뭐 간호사, 그 다음에 조산원, 이렇게 남의 거를 이제 그 피를 보는 그래서 남을 이제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하면 살성이 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이제 책에 나와 있는 편관 설명을 했고요. 이제 또 이제 정관은 무엇이 있는지 이제 정관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은 제가 이제 편관을 할 때 조금 설명을 했죠. 편관은 나름 무지막지하게 치고 들어오는 거라면 정관은 이것이 치고 들어오지만 이게 남자와 여자의 만남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조금 부드럽게 다스려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관하고 편관을 조금 이제 다르게 우리가 좀 쉽게 설명을 하자면 편관은 사주에 편관이 있는 사람은 만약에 자식을 가리킨다고 하면은 이것이 이제 매로 다스려요. 그러니까 폭력을 쓴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게 정관이 있는 사람은 매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랑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에서는 살살살살 달래서 이끌어가는 것이 정관 이렇게 보시면 좀 이해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편관은 조금 이제 강압하게 제압을 한다면 정관은 부드럽게 제압을 한다. 요게 이제 정관하고 편관의 가장 다른 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남자한테는 이제 자식과 조카라고 얘기했는데 요거에 대한 육치는 중급할 때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일단은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자한테는 이제 정부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원래 정관은 남편이란 뜻을 이제 더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조모를 의미한다 하는 것도 요거는 이제 육친 설명할 때 그때 이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품행이 당정하고 재지발신하면 윗사람을 존경한다 했거든요. 자, 이건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그 사주에서 우리가 왜 생긴 모습대로 논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평간이라는 거는 만약에 간목이 있으면 이 경금은 이거를 막 그냥 극제를 하는 거였죠. 그죠? 그러면은 어떤 모양을 생각하지 않는 거라면 여기 신금은 이게 음양의 조화가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양기고 음기니까 음기가 이제 양기를 다스려주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모양을 이쁘게 만들어주죠. 그죠? 그 모양을 이쁘게 만들어줘서 이렇게 이제 정간이 모양을 다져준 모양이 이뻐지니까 실제로 이 사람이 반듯한 사람이 된다는 뜻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품행이 당정하고 그러니까 생긴 모습이 이렇게 제대로 모양을 갖췄으니까 성격 또한 제대로 모양을 갖췄고 그 다음에 용모도 대체적으로 정간이 있으면 인물이 못생긴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로 그래서 이게 반듯한 모양을 갖추거든요. 그래서 품행이 단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윗사람을 존경한다. 그러니까 사람 모양이 제대로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생겼으니까 행동도 제대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간이라는 것은 이 정간의 가장 중요한 뜻은 질서거든요. 그 정간인 사람은 질서를 잘 지켜요. 그래서 왜 준법 정신이 정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또 이제 가게가 정통이에요. 준법 정신이니까 예전으로 얘기하면 왜 양반집안 뭐 자식 교육 잘 시켰네. 왜? 이게 모양이 제대로 생겼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모양이 제대로 생겼으니까 집안도 이제 정통 집안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예와 신용이 있고 그 다음에 자비심이 많고 또 용모가 단정하고 인물이 준수하다. 왜? 지금 이거를 모양을 제대로 만들어 줬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관상이 꼴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생긴 대로 논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정가는 이 모양을 제대로 다듬어줘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성품이 굉장히 반듯하고 그 다음에 질서를 잘 지키고 그리고 모범적인 사람이다. 이것이 정간의 가장 큰 특징이 됩니다. 자 이제 이렇긴 해도 이제 사주에 정간이 너무 많을 때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약에 그 병화로 태어났는데 자 이 개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환대 만약에 이게 사주에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수가 많다. 정간이 많다. 그러면 요게 이제 우리가 매를 때리는 것도 그 가벼운 펀치 하나는 그래도 견딜만 하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잔펀치라도 계속 맞으면 결국은 쓰러지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정간이 나를 다스려 주는 거고 내 모양을 만들어 주는 거라도 계속 나를 괴롭히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나한테 좋은 역할을 할 수가 없다. 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연주에 정간이 있으면 장남으로 태어나거나 차남으로 태어나도 일가의 후계자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연주는 조상자리죠. 사실 요즘에는 이것이 뭐 장남이다, 뭐 차남이다라는 게 중요하지 않죠. 왜냐면 거의 다 장남이잖아요. 자식을 많이 놓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특별한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원리를 알아두는 게 좋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연, 월, 일, 시가 있죠. 그때 우리가 정간이라는 것이 이제 정통 가문이다 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자, 근데 이제 연의 정간이 있으면 이게 내가 난데 조상의 정통성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 사주에 이걸 가지고 타고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이 그 조상의 어떤 것을 내가 받든다. 그러니까 조상이 나를 지배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내가 장남이 되는 경우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월자리에 이렇게 정관이 있게 되면 월자리는 이 자리는 뭐냐면 이거는
부모 형제 자리거든요. 부모 형제 자리. 특히나 이제 이럴 때는 이제 이 월자리가 형제 자리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형제 중에서도 나보다 윗형제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형제인데, 자, 밑에 있으면 아래 동생이 되고, 여기 위에 있기 때문에 나보다 위에 형, 누나,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요 자리에, 월자리에, 정관이 있다는 이 말은, 이게 부모, 특히 이것은 형제 자리에 뭔가 가문을 이어나갈 장남이 앉아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때는 월자리에 정관이 있으면, 이때는, 내가 장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형제 중에서 가문을 이을 장남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하자면은 연자리에 있으면은 내가 장남 노릇을 하게 되고, 월자리에 있으면은 내가 장남이 아니거나 내가 또 장남으로 태어나게 되면 내가 장남 노릇을 하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참고사항으로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월주에 이제 정관이 있으면 장남이 아닌 경우가 많고요. 또 일지에 정관이 있으면, 일지에 정관이 있으면, 정관이라는 것은 반듯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굉장히 정바르다라는 것이 정관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내 자리, 배우자 자리에 정관이 있으면 배우자가 굉장히 반듯한 사람이다 라는 뜻도 되고요. 또 그 다음에 내가 정관이니까, 내가 반듯하니까 부모의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하겠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모의 도움 받지 않고 나는 이제 자수성가한 자 그런 사람이고, 또 성격도 굉장히 정확하고 이제 똑똑한 사람이다. 그런 것이 이제 정관의 뜻이라는 거죠. 왜냐면 여기 일지는 배우자 자리도 되지만 이게 나거든요. 일지 자체가. 일지가 난데 내가 반듯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스스로 자립해서 성공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 일지에 정관이 있을 때 이러한 성향이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정관이 사주에 있더라도 인수가 없으면 명리를 얻기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우리가 그 인수라는 것을 인정받는 거죠. 자, 예를 들면 내가 임수로 태어났을 때 그때 나한테 이제 정관은 기토겠죠. 그죠? 이게 정관입니다. 근데 내가 반듯한 걸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반듯한 걸 가지고 있어도 그게 뭔가 인정이 돼야 되잖아요. 인정. 그죠? 자, 그때의 정인은 보시면 요게 이제 정인이 되죠. 내가 수의 입장에서 요거는 정인, 그 다음에 정관, 요거는 이제 나죠. 그죠? 자, 그럼 정관으로 내가 반듯한 것이 뭔가 인성은 문서잖아요. 그죠? 문서로 인해서 나를 인정해 준다는 얘기거든요. 예, 문서가 인정이란 뜻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나의 반듯함이 문서로서 인정이 되니까 결국 나를 알아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정통 가문도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나라의 녹을 먹거나 또 시험으로 인해서 내가 인정받는 이런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주가 정관 있고 정인 있고,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정관이 토생금 금생수, 관이 상생, 자, 이렇게 되잖아요. 이제 공무원들이 많아요. 이제 공무원이라는 거는 지금 공무원도 나라에서 녹을 먹는 사람이죠. 그죠? 그럼 예전에는 공무원이라는 거는 시험을 봐서 나라의 벼슬이 되는 것이 공무원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반듯해도 인정받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정관이 있을 때 인성이 있으면 비로소 내가 이제 이름을 날릴 수 있다. 명리를 얻는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 원리로서 정인은 결국은 정관의 결과물이 정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또 정관이 너무 많으면 부부간이 불화하고 독신 아니면 무당이나 기녀가 되거나 심하면 창녀가 된다 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뭐든지 많으면 좋은 게 아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기토로 태어났는데 내 사주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정관이 많아요. 자, 그러면
자, 나는 땅은 요만한데 이렇게 이 남자가 너무 많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결혼을 몇 번 하는 사람이 되죠. 그죠? 자, 이렇게 돼도 결과적으로는 나한테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면은 부부 사이가 안 좋고, 왜냐면 내 사주에 남자가 많은 그런 형국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심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그 평간하고 마찬가지로 직업 여성이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예 그 남자한테 질려서 결혼을 안 한 독신이 되거나, 또 이렇게 관성이 많으면 나를 지배하는 게 많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무속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속이라는 것이 신을 섬기잖아요. 그죠? 신이 자기를 지배하는 것이 무속인이거든요. 그래서 사주 관성이 많은 사람은 자기가 남편을 섬기든 아니면 신을 섬겨야 되는 그런 운명이 되기 때문에 무속인도 이렇게 관성이 많은 사람이 무속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관이 합의되면 애교가 있으면 다정하다. 또 인수가 많으면 규방이 적막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우리가 합의되어 있다는 이 말은 합의는 친화력이거든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게 사주가 기토가 있는데 간목이 있다. 자, 이러면 이제 이것이 난데 이것은 남자잖아요. 그죠? 남자. 합의됐다는 건 뭐예요? 친화력이죠. 끌어당기는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끌어당기는 힘이니까 무뚝뚝하면 이거를 끌어당길 수가 없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합의되면 애교가 많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 또 하나는 인수가 많으면 규방이 적막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여기에서 지금 내가 기토로 태어났을 때 여기 이제 간목이 나의 이제 남자가 되잖아요. 남편. 그죠? 자, 인수가 많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 만약에 인수라는 것은 병화, 그 다음에 뭐 그 오화, 그 다음에 뭐 사화,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오화.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사주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사주는 내 입장에서 보는데 나하고 결혼하는 사람은 상대방 입장에서 보라고 했죠. 그죠? 자, 그럼 내 사주에서 화생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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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생토 인수가 많죠. 그죠? 자, 그러면 남편의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목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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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생화 하는 형국이죠. 그죠? 그럼 여자가 인수가 많으면 남편이 힘이 빠지겠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인수가 많은 여자는 결과적으로는 남편이 힘이 없어지고 자기는 힘이 세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나는 힘이 세고 남편은 힘을 얻기 때문에 결국 남편은 무능력한데 내가 힘이 있으니까 힘이 센 사람은 바깥에 나가서 활동해야 된다 그랬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자 사주가 인수가 많은 여자는 남편은 무능력하고 자기는 사회에서 활동하는 여자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남자 운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규방이 적막하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정관이든 편관이든 그것이 너무 많으면 여자한테는 별로 좋은 의미로 쓰이지를 않고, 남자도 마찬가지고 사주에서 관성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많으면 그만큼 그거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다고 해석하는 것이 사주를 쉽게 보는 요령입니다.